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오는 8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완료하고요.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규제 지역이 있고 비규제 지역이 있는데요. 이 비규제 지역 그리고 지방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가 된다는 내용인데요.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은 과밀 억제 권역과 성장 관리 권역, 그리고 또 광역시는요, 용도 지역 중에서 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민간 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인천, 시흥, 부천 이런 쪽이 있죠. 그리고 또 대전, 대구같이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계속되는 규제 속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깊어지는 고민, 오늘도 부동산 네트워크와 함께 하시면서 돌파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구대풀 MPL의 박성준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구대풀의 박성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박성준 대표님 어떤 사례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예, 일단 저희가 먼저 MPL이 개인이 투자하여가지고 수익이 난 물건 하나와 그다음에 개인이 MPL에 투자할 수 있는 추천 물건 순으로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주시죠. 예. 이 물건은 개인이 MPL에 투자했던 사례적인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태안에 있는 고남면에 있는 농지로서 개인이 MPL에 투자한 물건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에서 보듯이 농지입니다. 전이고요. 그 다음에 길도 거의 없는 맹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호재는 사진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면도에서 원산도까지 연육교가 개통 직전에 있었다는 것과 원산도에서 보령까지 해저터널이 완공 예정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 그 위치에 있는 토지로서 인근의 가격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토지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채권의 한번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에 있는 토지로서 용도는 전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우땡땡이고요.
감정가는 약 1억 1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약 1,400제곱미터 정도 됐고요. 채무자는 신 땡땡이였습니다. 이 물건은 약 5,4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그러니까 감정가의 약 49%까지 떨어졌던 물건인데요. 저희는 이 물건이 그 이상 가격으로 낙찰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투자했던 투자자께서도 이 물건은 자기 채권이 만족하지 않는 금액이면 유입을 한번 생각했던 물건으로서, 거기가 농지죠. 농지니까 그 자두나무든 뭐 포도나무든 심어서 전원에 한번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토지로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접근했던 물건인데요. 저희는 이 물건은 유입은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낙찰해서 배당으로 수익이 날 물건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물건인데, 역시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낙찰사례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7,100만 원, 약 그러니까 빨간 글씨를 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금액에 낙찰되었죠. 최저가 5,400만 원이었는데 7,100만 원에 낙찰되었으니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등기부상 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채권 최고액이 4,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4,500만 원 이상에 낙찰되면 수익은 당연히 채권 최고액까지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임의경매 신청한 사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청구 금액이 약 3,200만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200만 원에 청구해서 나머지 4,500만 원까지 채권에 만족할 시까지 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당은 4,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건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물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그 송달 내역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개인이 어떻게 근저당권에 투자를 질권으로서 해야 되는지 사례가 여기에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근저당권부 질권자 양 땡땡이가 우선 배당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송달 내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질권자가 채권자한테 법원에다가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하여 주라고 하는 동의서를 질권자가 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그 제출 증명서가 여기에 송달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이 그 우선 배당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잠깐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권자인 A라는 회사한테 질권을 투자했는데 우선 배당 동의를 저를 안 받고 그냥 질권에만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게 낙찰이 되어서 법원에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으러 가면 질권자한테 돈을 안 줍니다. 채권자한테 가겠죠. 그럼 채권자가 저한테 질권자한테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항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질권자는 우선 배당 동의서를 받고 그 우선 배당 동의서를 받았다 하여 이게 과연 안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이 부동산이 50%, 아까 49%에서 약 4,500만 원 정도에서 한 번 더 유찰되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질권 투자자는 원금에 대한 손실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권 투자자는 반드시 채권자에게 자기가 그 금액 일정 부분 이하로 낙찰 금액이 떨어질 때 방어 입찰을 하겠다고 하는 확약서를 하나 받아놓으면 좀 더 안전하게 질권에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개인이 질권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우선 배당 동의서를 받는다. 두 번째 방어 입찰로서 내 채권을 만족할 만큼의 채권자가 방어 입찰을 하겠다라는 확약서 자, 반드시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송달 내역에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채권자가 캐시kon계산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그 배당표 사본 신청서도 제출했죠. 그럼 배당표 사본이라는 건 뭐냐면 배당표가 짜여지는 그 배당표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겠다는 내용인데 채권자가 이게 어떤 식으로든 속일 수 있으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권 배당표까지 다 받고 또 거기에서 그 보건 보강금 한국계좌 입금 신청서 이거는 무엇이냐면 경매 집행 비용 그러니까 즉 그 채권자가 경매 집행 비용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 비용까지 그 질권 투자자가 다 가져오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사례를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고라면의 토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아무리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도 NPL 투자 용어부터 이 과정까지 해서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야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평소에 많이 접해보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말인데요. 대표님, 혹시 예시를 들어서 NPL 투자 좀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 A라는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그 어느 한 재화를 샀는데 그 10만 원짜리 재화를 10만 원의 현금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B라는 분은 백화점에 갔는데 그 백화점 가기 직전에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20% 할인해서 8만 원에 구입해서 A라는 백화점에 가서 그 10만 원짜리 재화를 10만 원짜리 그 상품권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A라는 분은 그 10만 원에 대한 현금으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10만 원에 구입한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B라는 분은 상품권을 이미 벌써 20% 할인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가서 결제를 10만 원 상품권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액면가 10만 원은 똑같지만 그래도 그 B라는 사람이 들어간 투자금은 8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차이점이 2만 원의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NPL 채권을 구입할 때에 할인된 금액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 경쟁자가 입찰을 하여 낙찰가를 만약에 10만 원으로 부동산을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에 이분은 부동산을 10만 원에 구입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NPL 채권을 구입한 분은 이미 벌써 할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재밌는 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상품권을 할인된 8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재화를 구입한 사람은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죠. 그 현금 영수증이 8만 원으로 끊어줄까요? 아니면 10만 원으로 끊어줄까요? 10만 원짜리 현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미 벌써 거기에서 2만 원이라고 하는 그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반대로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부동산을 10만 원에 샀다. 그 사람은 10만 원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만약에 발생됐을 경우에 하지만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8만 원에 부동산을 구입을 했지만 실질적인 가격은 10만 원짜리가 되겠죠. 그럼 10만 원에 판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절감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NPL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방송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NPL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매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되고요. 교대역 5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우리 대표님께서 처음으로 추천해 주실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떠나냐면요, 전라남도로 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에 위치한 토지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그럼 대표님 여기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예,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추천 물건인데요. 왜 추천 물건이냐면 일단 그 경매 낙찰 사례도 있고 또 뭐랄까 그 세천년대교가 완공되어 섬이었던 곳이 육지화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집가 상승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먼저 한번 부동산 소재지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에 있는 토지고요. 은암대교에서 약 8분 거리 정도에 위치해 있는 토지로서 약 토지 면적은 약 6,800평 정도 됩니다. 요게 그 전에 감정가 2,400만 원 정도 했던 물건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한번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에 위치한 토지, 섬이었던 곳이 이제 육지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이 다리 근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기 일단 채권 분석도 좀 자세히 도와주시죠. 예, 일단 그 채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그 임야인 토지로서 채권자는 굿 땡땡이고 토지 면적은 약 6,800평. 그다음에 채권 순위는 1순위이고 그다음에 채권 설정액은 약 3,7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김땡땡이고 채권 원금은 약 2,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부상 권리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을구의 근저당 굿 땡땡이 접수일자는 2019년 7월 31일, 채권 최고액은 약 3,750만 원, 그 다음에 비율은 약 150% 비율의 원금 2,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듯이 3,700만 원 정도가 되는 채권 최고액인데요. 이게 나중에 이따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경매 사례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4,200만 원에 낙찰됐던 사례가 있는 물건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나중에 채권을 해소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제가 이 물건을 추천드리고요. 혹여라도 이 물건으로 인해서 유입을 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시가 상승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량 물건으로서 진짜 뭐랄까 우량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낙찰 사례가 되겠어요. 이 토지 물건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경매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날 자, 감정가는 2,4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 물건이 무려 9명 입찰하였습니다. 9명 입찰하여서 낙찰가는 이 원금의 그러니까 감정가의 무려 4배인 약 1억 100만 원 정도에 낙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400만 원짜리가 1억에 낙찰됐다. 상당히 우량 물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분은 대금을 미납하였습니다. 미납하여서 재경매가 진행되었는데 이게 2019년 3월 11일 날 경매로 낙찰되었는데 이 물건은 입찰 6명이 입찰하여 4,250만 원이라고 하는 낙찰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400만 원짜리 감정가가 무려 117% 정도에 되는 4,200만 원 정도의 낙찰된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례를 비교해보면 지금 3,750만 원에 대한 채권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건에 투자해서 3,750만 원을 채권 행사하여 이 물건을 유입할 수 있다면
나중에 이 물건이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저번과 마찬가지로 4,200만 원만 낙찰된다 하더라도 내 채권은 3,700만 원은 안전하게 질권 투자자로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우량 물건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 개요부터 등기부상 권리, 여러 가지 채권 분석 자세히 검토를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이 토지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미래 가치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이 토지의 특징, 그리고 입지, 호재까지 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이 토지가 왜 좋은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는 일단 면적은 약 6,800평 정도 되는 임야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토지 면적 그렇고요.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접촉되어 있다는 거죠. 일단 맹지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일단 최고로 좋은 물건으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으로 물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약 은암대교에서 차량으로 약 8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으로서 일단 좋은 물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천사대교가 이제 개통되었죠. 옛날에는 이 물건이 세천년대교였었는데 지금은 천사대교로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로는 자운도의 그 중도대교라고 하는 곳이 이제 개통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5도 선착장에서 불과 얼마 안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섬이었다가 이제는 육지가 된 그런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신안 쪽이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휴양이라든가 아니면 바다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최고 좋은 최적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호재로서는 그 마리포사 리조트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종합을 해봤을 경우에 이런 물건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유입하였다 한다면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물건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이 토지는요, 6,800평에 달하는 곳입니다. 주변에 도로가 있어요. 일단 섬이었던 곳이 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딱 뚫렸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도 다리가 더 놓이게 될 거고요. 교통 여건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기대가 되는 것이 앞으로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충분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 가격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가격 분석도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가격 분석 도와주시죠. 예, 일단 한번 저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읍면에 있는 토지로서 실제 낙찰 사례를 비교해보면 약 4,200만 원 정도의 낙찰된 사례가 있는 물건으로서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2,400만 원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가치로 본다면 감정가가 그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이 채권의 저당권에 대한 채권은 원금이 약 2,5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약 3,750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물건은 과연 4천만 원보다 훨씬 좋은 금액에 낙찰이 되어 3,75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으로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유입은 좀 힘들고 법원 배당으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좋다 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신안군 자읍면에 위치한 토지 이렇게 가격까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대표님 슬슬 인사하실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매주 세미나가 열립니다. 제목은 이렇죠. NPL의 개념 그리고 부실채권 매입 방법인데요. 매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오후 4시고요. 장소는 교대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성준 대표님은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97번, 서울전화 2128-3897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마스크를 벗으니까 굉장히 개운한 오늘 하루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다 보니까 강변북로를 중심으로 해서 개나리가 참 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봄이 암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봄을 암울하게 이겨내는 것만큼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이렇게 꽃을 기다리면서 이기고 여름을 기다리면서 이기듯이 좀 이겨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디냐면요, 성북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성북구 여기 장위동에 장위 뉴타운 쪽에 있는 곳인데요. 장위동 통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통건물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려주시죠. 네. 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동북선 창문여고역이 도보한 7분 안쪽 거리에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설 역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이 261.평방미터, 좀 넓은 편이고요. 층수는 5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총 10세대로 구성되어져 있는 통건물이기도 하고요.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이미 완료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건물은 주변에 동서울 꿈의 숲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쾌적한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쾌적한 환경에 맞게 외관이 화이트 톤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좀 잘 띄는, 그러면서 또 깨끗하게 선호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이 사실은 장위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서울에서는 가장 큰 뉴타운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이미지를 쇄신한 듯이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깨끗이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하고요.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밀조밀하게 몰려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의 어떤 주차의 난을 극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지금 한 78평째는 굉장히 넓은 대지를 갖고 있어서 건물 자체가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건물 외관을 갖고 있고요. 뒤로는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져 있어서 마치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1층 피로티부터 5층까지 되어져 있는 통건물인데 이 안에는 3룸과 2룸으로 적절하게 되어져 있는 혼합형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차와 또 자가 거주가 동시에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도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데요. 이미 거주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시설을 사진 촬영까지는 하지는 못했지만 내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신혼부부라든가 기성 세대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큼 안락하고 편리한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사방이 거의 트여져 있기 때문에 통풍이라든가 가시성,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뒷면, 건물의 후면 쪽으로 산책로가 마당처럼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그만 바베큐와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고, 또 벤치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조성되어져 있어서 굳이 옥상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 집 앞마당을 이용해서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옆집에서 뭐 답답하게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곳 아니고요. 대지 면적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자, 5층짜리 건물이 지어졌는데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됐으니까 정말 얼마 안 됐죠. 신축입니다. 자, 이렇게 살펴드리는 통건물인데요. 성북구 장의동에 있습니다.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입지 여건 좀 자세히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입지 여건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앞으로의 자산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이 건물의 가장 특징이면서 자랑스러운 호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동북선의 착공입니다. 동북선이 착공되어져서 2025년에 개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한 16개의 정거장으로 총 7개의 환승역을 갖게 됩니다. 기존에 역이 없는 곳에 역사가 만들어져서 중심가로 특히 강남권으로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전철, 경전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역 같은 경우는 창문여고 여기 신설역이죠. 신설역에서 도보 한 5분에서 7분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건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4호선이라든가 기존에 이용을 했던 6호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 외에도 내 건물 앞에 신설역이 생긴다라는 가장 큰 호재를 안고 있는 그런 역이기도 합니다. 광운대와 오원초등학교라든가 장이초 등 학군들이 굉장히 밀집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창문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자유로운 사립고로서 굉장히 좋은 입지, 좋은 학교를 보내는 그런 명문여고로 사실은 있고, 또 이 안에는 기숙사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오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명문 학교로 이미 유명한 그런 학군을 자랑하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북서울 꿈의 숲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집의 건물 맞은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숲이 보이는 그런 전경들, 어떤 숲적인 숲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북서울 꿈의 숲 안에는 산책로라든가 어떤 등산로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의 전당과 같은 예술 문화시설도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같이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대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유태원 전 지역이 보여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야경이라든가 조망이 좋은 그런 어떤 생활의 어떤 쾌적함을 제공하는 숲세권에 위치한 그런 자랑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이 창문여고 역이 새로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신설역이 들어온다는 거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역 이름 보시면 느껴지시죠? 지금 고등학교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학군이 좋다는 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이렇게 학군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쪽 동네에 부동산의 가치를 꽉 잡아준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이 도심의 삭막함을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는 북설 꿈의 숲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간을 잡아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이사님 개발 호재도 챙겨주시죠. 네, 장의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꿈은 뭐 개발 자체가 조금 뒤처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뉴타운으로서는 신길 뉴타운보다 더 규모가 큰 우리 서울 시내에서는 최고의 어떤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뉴타운이기도 합니다. 뭐 일부가 약간 해제가 되어져서 행정 소송 중이기도 하지만 일부에 지어진 뉴타운 속에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사실은 뭐 59평방미터죠. 한 24평에서 26평 정도의 어떤 규모가 8억 7,900만 원 정도, 한 9억 정도를 이미 근저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집의 시세들이 땅값을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의 위치 같은 경우는 이미 해제가 되어져 있는 장이 뉴타운 13구역 안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 사실은 도로에 거의 근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초역세권 건물로 거듭났을 때는 사실은 상가라든가 카페로도 같이 규모가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위가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큰 집들이라든가 어떤 뉴타운으로 개발되는 지역들이 혼재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사실은 동북선의 경전철이 착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2007년이죠. 2007년 11월 정도 서울시 계획 안에 이미 입안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동안 지지부진하게 연기가 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가서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완공을 목표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 수익으로도 투자 지역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뉴타운의 변모로 이미 주변의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져 있는 데다가 역세권으로 거듭난다고 하면은 그 집가의 차액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2007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건 사업이 이미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좀 더 발빠른 선택과 발빠른 투자의 동향성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개 역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7개의 환승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지하철망과 같이 공동 연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5호선, 경의중앙선이 같이 하고 있고 분당선까지 이용을 하신다면 강남과의 접근성이 최 20분이 안 되는 그런 거리감을 굉장히 좁혀주는 그런 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역으로 인해서 조금 나는 좀 낮은 가치의 집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시원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주변에 이제 정체 구간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 계획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뭐 경부고속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속도로라든가 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뭐 물건지와 같이 인접해져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도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이라든가 어떤 호재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하화 위층 위에 덮어진 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원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시설로 이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장위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있는 숲세권 외에도 공원이라든가 학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위동 통건물 가격적인 측면도 분석해 볼까요? 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임대가 16원 정도를 예상을 한다면 실투자 금액 한 3억 원 정도면 내 건물로 확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자,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미사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방문해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민 선님이 선정해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삼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9호선 종합운동장역과 2호선 잠실 세내역, 9호선 석촌 고분역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사님, 잠실동의 생활 환경은 어떤가요? 네, 송파구 잠실동은 생활 환경 역시 우수한 편입니다. 주변에 새마을시장, 가락시장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시설이 좋고 잠실 종합운동장, 석촌호수 등이 잘 조성되어 있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송파구는 강남권 중에서도 개발 잠재력이 아주 높은 지역인데요.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며 수서 역세권 개발과 거엽 아천 뉴타운 개발로 인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 3구라고 소위 말해서 불리고 있는 곳인데요. 송파구입니다. 자, 송파구 그중에서도 잠실동으로 더 알아볼 텐데 다세대 주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이 다세대 주택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잠실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송파구 안에서도 대장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모르는 분이 없는 강남 3구의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삼전역이죠. 삼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이 53.45평방미터로 좀 넓은 편입니다. 층수는 총 8층 중에 4층이고요. 준공은 2019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떤가요? 네, 준주거 지역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총 층이 굉장히 높은 8층까지 이루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관이 블랙톤의 어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된 그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층에 피로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피로티와 기계식 주차로 주차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 놓은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입주 세대원들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CCTV라든가 어떤 내진 설계라든가 층간 소음들에 굉장히 역점을 뒀던 그런 건물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주변에 3룸이라든가 2룸으로 같이 혼재되어져 있고 원투룸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종의 20대와 30대 또 거주를 원하는 40대까지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아파트형 구조의 어떤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층이 피로티일 뿐만 아니라 공간 구조를 굉장히 잘 확보하기 위해서 여유로운 공간들을 많이 배치했다라는 것들이 이 건물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건물을 들어가면 건물이 좀 널찍하게 잘 꾸며져 있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건물 주변에 좀 여유 공간들을 많이 확보한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내부 또한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통건물을 통창을 만들어서 거실의 개방감이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어떤 환기 같은 것들에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생활의 동선이라든가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내부 구조를 동선 구조를 많이 고려했던 그런 설계 구조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방이라든가 화장실의 선호도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선호도를 주변의 임차인들의 리즈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여기 호텔 같다, 여기 원룸이 맞나 투룸이 맞나 정말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는 또 한 번 다세대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세련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역이 좀 넓기 때문에 굉장히 신혼부부라든가 기존에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호감도 있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네, 2019년 10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깔끔한 신축이라는 거고요. 8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그 세련된 모습 확인을 해보셨죠. 자, 그러면 이제 송파구 잠실동 이 동네 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송파에 집중을 하는지 주목을 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입지 여건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9호선 삼전역이죠. 삼전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준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준주거 지역이라는 뭐 가치의 특성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삼전역 같은 경우는 삼정 사거리 뭐 삼전 제2 뭐 일반 지구 단위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변에서 종상향에 굉장히 그런 이 말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논의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잠실동에서도 지금은 굉장히 핫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죠. 9호선 종합운동역까지도 뭐 도보로 한 20분 정도 이내의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도보로 이용하시는 분들 또 강남으로 통근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통 여건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잠실역까지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뭐 삼전동이라든가 잠실동 하단 같은 경우는 잠실 세내역이죠. 잠실 세내역을 많이 이용했던 그런 어떤 중마을버스라든가 중간 교통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이용망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또 외곽순환도로를 타기에 굉장히 용이한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강공원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이용을 하시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공원을 타고 가면서 한강의 전경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의 어떤 진민도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투룸이라든가 원룸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성 물건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가장 중점으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그러면 임차인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느냐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잠실 업무지구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강남까지도 굉장히 잘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강남의 오피스텔보다는 잠실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 두 가지로 많이 편중되어 두 편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주거지인 이 다세대 지역 같은 경우는 볼거리와 놀거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즐겁게 뭐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20대라든가 30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새마을시장이죠. 먹거리에 뭐 굉장히 맛집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새마을시장에 어떤 재래시장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저희 롯데타워라든가 롯데월드라든가 롯데백화점이 포진을 하고 있고 마트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와 재래가 같이 공존하면서도 굉장히 개발 가치가 많은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뭐 시장부터 백화점까지 뭐 먹을 거, 살 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워낙 잘 되어 있는 곳이 송파구 잠실동이죠. 자, 거기에다가 주변에 뭐 석촌호수라든지 여유롭게 돌아볼 만한 산책할 만한 공간까지 있다는 겁니다. 자, 송파구 잠실동 일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사님, 여기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잠실동 같은 경우는 뭐 개발 호재 보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종합운동장의 개발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한 20분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수혜지라고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미 이제 재탄생될 거라고 조감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 시삽을 뜨기만 기다리면 될 정도로 빠르게 가까워진 그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천 개발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가 연구 용역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탄천을 위주로 하는 수변 공원의 어떤 발전 계획을 이곳에는 뭐 쉬어가는 곳뿐만 아니라 머물다 가는 곳으로도 만들겠다라는 송파구청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있는 업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쓰고 먹고 잠자리까지 할 수 있는 호텔 규모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라는 어떤 개발 시설 계획들이 이미 연구 용역에 의해서 어떤 개발 가치라든가 그런 수익률들이 이미 나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이스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업무단지의 인구 인력이라든가 고급 인력의 확보도 주변에 있는 인프라들을 점점 더 많이 또 임차인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전 부지에다가 이미 뭐 착공을 들어서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뭐 6개 동으로 해서 현대그룹에 관련된 계열사 본사가 모두 입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대그룹이 들어와서 살려낼 수 있는, 또 삼성이 가면 삼성이 살려낼 수 있는 곳이 있지만 현대가 삼성동을 살릴 수 있는 그렇다라고 뭐 모든 전문가들이 확언을 할 만큼 이 지역의 어떤 이슈로, 큰 이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도 굉장히 큰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6개 지하로 6개층까지 파서 이 아파트로 높이로는 13층까지의 높이죠. 굉장히 거대한 시설의 규모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개연이 된다면 삼성역 인근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로 많아질 그럴 예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실동의 주택 가격적인 측면까지 알아볼까요? 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4억 2,500만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3억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이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로 이 매물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미나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입니다.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텐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강성욱 소장님과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재개발 지역 분석뿐만이 아닙니다. 풍선 효과를 누리는 투자 지역을 제대로 찾자라는 주제로 강의가 또 진행이 되는데요. 매주 이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1시고요. 마찬가지로 강성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 함께 하실 수 있으면서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이쯤에서 그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